자, 뭔가 이상한 점 눈치챘나요? 최근 옐로스톤 호수의 다양한 곳에 수위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동시에 수위가 호수의 한쪽에선 상승하고 다른 쪽에선 내려갈 수 있어요. 마치 호수 분지가 지하 세력에 의해 들어 올려지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재앙의 징조일 수 있을까요? 간헐천, 머드포트, 그리고 온천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외계 세계처럼 바꿔요. 그리고 이 모든 경이로움은 거대한 초화산에 의해 힘을 얻고 있어요. 초화산은 초강력 폭발을 일으켜요. 발생 시에 1000입방킬로미터 이상의 재, 녹은 바위, 그리고 뜨거운 가스를 공기 중으로 분출해요. 보다 쉽게 상상하자면 4번의 거대 폭발은 그랜드 캐니언을 가득 채울 수 있어요. 거대한 옐로스톤은 적어도 3번의 거대한 폭발과 셀 수 없이 작은 폭발에 연루되어 있는 걸로 여겨져요. 그 지역에는 화산 퇴적물이 수만 킬로미터에 걸쳐 흩어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게 많은 약한 분출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연구 후에 전문가들은 이 퇴적물이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2번의 초강력 폭발에 의해 남겨진 결과란 걸 알아냈어요. 이건 아마 약 900만 년에서 870만 년 전에 일어났을 겁니다. 이 발견은 옐로스톤 화산 주변 지역이 50만 년마다 초강력 폭발에 직면했었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지난 300만 년 동안 이 위험지대는 초강력 폭발이 2번밖에 없었어요. 이건 과학자들이 이런 재앙적인 사건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믿게 해요. 아님 한 번은 그냥 넘어간 걸지도요. 어쨌든 만약 옐로스톤 초화산이 210만 년 전에 갖고 있던 힘으로 폭발했다면 2450입방킬로미터 이상의 끓는 용암을 내뿜었을 거예요. 그건 시드니 항구의 4500배 이상의 부피예요. 엄청난 용암이죠. 이것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여부는 다른 문제예요. 화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옐로스톤 호수의 수위 변화는 칼데라가 수면 아래에서 들어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칼데라는 화산이 폭발하고 무너진 후에 남은 잔해죠. 옐로스톤 칼데라는 그냥 솟아올라가는 게 아니라 돔 모양의 융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또 호흡 동작처럼 상하로 움직여요. 아마 마그마가 지각 안으로 스며들기 때문일 거예요. 아니면 이 마그마가 옐로스톤 열수계를 가열해서 표면을 팽창시키고 상승시키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옐로스톤은 활화산 상태예요. 이것의 화산 폭발 지수는 10중 8점이에요. 이렇게 높은 수치는 이 화산이 폭발한다면 종말론적인 사건이 될 거란 걸 의미해요. 이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 국립공원 주변 집안이 들썩일 거예요. 지열 웅덩이와 간헐천은 끓는 온도까지 가열되어 평소보다 산성이 강해질 거예요. 마그마는 표면을 향해 떠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어느 순간 마그마 챔버의 바위 지붕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폭발이 시작할 거예요. 거대한 용암과 화산재 기둥이 26km 이상의 높이까지 치솟을 거예요. 그 후 화산은 며칠 동안 계속해서 재를 뿜어낼 겁니다. 용암, 화산재 그리고 가스의 혼합물은 섭씨 1000도보다 더 뜨거울 거예요. 이건 경주형 자동차보다 더 빠른 시속 483km의 속도로 그 지역을 지나갈 겁니다. 폭발 중심 근처의 공기는 섭씨 298도까지 가열될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결과 중 하나가 화산재 낙진일 거예요. 화산재는 흡입되어 폐로 들어간 후 몇 초 안에 유리 시멘트로 변할 수 있어요. 사람과 동물들은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이건 절제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 고밀도 물질의 무게로 인해 건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화산 폭발의 중심부 주변 약 80km의 지역이 3m 높이의 화산재로 덮이는 데는 며칠밖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화산재가 성층권에 진입하면 전 세계의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만약 이 분출에 효과적인 태양 차단제인 황이 풍부하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전 세계엔 여름이 없어지고 아주 추워질 거예요. 장마철이 바뀔 겁니다. 농업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식량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지난 50년 동안 옐로스톤 칼데라는 거의 높이 60cm까지 솟아올랐어요. 놀랄 일은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이게 옐로스톤에겐 자연적인 움직임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칼데라가 내려가면서 뒤따라 돔 모양의 융기가 올라와요. 과학자들은 이 초화산은 현재 어떠한 위험도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폭발이 일어나기 위해선 안에 있는 마그마가 적어도 50%는 녹아야 해요. 옐로스톤의 경우 이 수치는 5에서 15%에 불과해요. 폭발 확률은 73만 분의 1이에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도 무방하죠. 게다가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 위험지대가 감소 상태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연구원들은 믿고 있어요. 그 숨쉬며 돔을 밀어올리는 활동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이 재앙적인 초강력 폭발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인기 있고 효과적인 것 같아 보이는 아이디어는 옐로스톤 초화산을 식히는 거였어요. 안타깝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화산은 마그마가 가득 찬 챔버에서 나오는 열의 70%만 배출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열은 안에 머무르고 있죠. 특정 한계점에 도달하자마자 화산은 폭발해요. 옐로우스톤 화산의 열의 최소 35%를 추출할 수 있다면 폭발은 피할 수 있을 거예요. 마그마는 차가울수록 더 두껍고 끈적거려져요. 유동적이지 않게 되면서 표면으로 더 이상 나오려고 하지 않게 되죠. 이 사실들을 고려한 후 나사 과학자들은 계획을 세웠어요. 10km 깊이의 우물을 파서 거기에 차가운 가압수를 펌핑하는 것을 제안했죠. 다시 표면으로 올라오는 물의 온도는 대략 섭씨 350도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열이 화산에서 점차적으로 방출됩니다. 그리고 만약 지열 발전소가 부지에 지어지면 상당한 전력을 생성할 겁니다. 매우 간단하면서 가격도 아주 좋을 거예요. 킬로와트시당 약 120원으로 말이죠. 첫눈에 그건 놀라운 아이디어였죠. 하지만 얼마 후 많은 비판을 받기 시작했어요. 지구 지각을 뚫고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리고는 꽝꽝 고온 열수 포켓을 치죠. 이런 대재앙에 대비하세요. 이게 1년의 초강력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가스를 방출할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전면적인 화산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죠. 여러분은 용암 분수와 녹은 암석의 눈사태에서 지구 전체의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이미 이것의 재앙적인 결과에 대해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최악이죠. 또는 화산에 차가운 물을 공급하기 위해 우물을 파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다가 실수로 마그마 챔버에 부딪혔어요. 이 경우 거대한 마그마를 식히는 대신 마그마 챔버 상단을 예전보다 훨씬 더 약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공사 전체가 곧 무너질지도 모를 위험에 처할 거예요. 그리고 시추로 인해 유독가스가 방출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종종 마그마와 함께 저수지 꼭대기에 축적되어 있어요.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요? 네.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이 16,000년 이상 연장될 수 있어요. 이 방법은 너무 위험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빨리 화산을 식힐 수 없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냉각 시스템 건설이 완료되면 화산이 적어도 100년 동안 차갑게 유지될 거라고 100% 확신하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옐로우스톤 슈퍼 화산을 좀 더 차갑게 만드는 프로젝트는 4조 원이란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엄청난 대가네요. 그나저나 옐로우스톤 화산은 현재 솟아오르고 있는 용암돔을 가진 유일한 화산이에요. 용암돔은 마그마가 표면으로 올라와서 분출구 주변에 모일 때 만들어져요. 과학자들은 일본의 수중 화산 안에서 이런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 돔은 높이가 610m 이상에 폭이 10km 이상이에요. 일본 초화산은 휴면 상태인 듯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방심하지 않아요. 화산 체계는 침착하고 유순하게 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폭발 직전의 불안한 상태로 바뀔 수 있어요. 또 다른 거대한 돔이 중앙 안데스 산맥에서 자라고 있어요. 지구에서 가장 큰 활성 마그마 저장소 위에 있죠. 알티플라노 푸나 고원. 발음하기 어렵네요. 즉 돔이 발견된 곳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고원이에요. 돔 자체 높이는 1km 이상이에요. 여러분은 왜 전문가들이 최근까지 이 거대한 융기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지 궁금할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고원 안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이곳은 화산이 흩어져 있는 건조 지역이고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있어요. 네, 등잔 밑이 어두웠던 경우죠.